왜 금을 사야 할까요? 내가 이해를 한 다음 투자를 해야지 상황에 대처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언제, 얼만큼 사서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초딩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 투자를 하시려면 먼저 금의 특성부터 아셔야 돼요. 금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바로 안전자산, 달러 반대성,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수급, 수요의 강도예요. 금이 안전자산인 건 다 아시죠? 금은 전쟁이 나더라도 그 가치가 보존됩니다. 생산량도 적고 반짝이니까 귀금속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고, 과거 금본위제 하에서는 화폐로도 이용이 됐었죠. 그리고 달러 반대성,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해. 그래서 미국 돈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기가 안 좋거나 정세가 불안할 때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죠. 그 달러가 약할 때는 같은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도 영향이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금을 사는 대신에 이자가 있는 예금이나 채권을 사겠죠. 그럼 금값은 또 떨어져. 이렇게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주 많아요. 금값 복잡합니다. 이번엔 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과거 이슈에 맞춰서 금값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8년 9월달 금값이 단기 바닥을 찍고 줄기차게 오르죠. 이때가 바로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입니다. 미국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돈을 얼마나 찍어댔는지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린다고. 시장에 달러가 풀리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달러 반대성이 있는 금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금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안전자산 확보 차원에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2008년에서 13년도까지 유럽계 중앙은행들이 매도한 금을 엄청나게 매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금을 사더니 안 오를 수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서 12년까지 금값은 최고를 경신합니다. 특히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금융위기가 한창인 2011년도 말에는 역대 최고점 온스당 1900달러를 찍기도 해요. 이 시기에는 달러 반대성, 안전자산,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전부 다 충족을 시켜서 금값을 올려댔던 시기였던 겁니다. 최근의 금값은 어떨까요? 19년도 8월 초를 볼게요. 미국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시점입니다. 8월 1일 날 미국은 중국의 2,500달러 어치 물건에다가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8월 5일에 중국 상무부는 그 보복으로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고요. 8월 5일에 금값은 6년 내 최고치를 찍게 됐어요. 그 후로도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국제 경기 불안감 때문에 계속 금값은 올라갔고요. 이제 대략 금값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죠? 안전자산, 달러 반대성,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를 함께 간단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재 국제 정세에 리스크가 있느냐, 그리고 국제 경기가 안정이 됐느냐. 둘 다 불안하다면 금 아니면 달러예요. 근데 달러가 약하다면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중앙은행과 같이 강력한 매입 주체가 있다면 금값은 더욱 상승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금값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리나라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금을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시세는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금시세는 국제 금시세 더하기 원달러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곧 국제 금값이 동일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국내 금값은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가 않죠. IMF 위기 때 어땠나요? 그때는 환율이 900원에서 1900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시면 유아인이 그때 달러에 몰빵을 해가지고 갑부가 됐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위험한 나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는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는 위험자산인 우리 원화의 가치가 특히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우리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고, 그러면 국제 금시세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금시세는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올해 3월달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거기다 경제위기, 거기에 과다한 가계부채,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 그리고 경제지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값이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020년 왜 금을 사야 할까요? 금값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중동,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입, 그리고 저금리 기조, 그리고 미국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양적 완화, 돈까지 풀고 있죠. 미국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현금의 위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예요. 무역 분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미국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약달러 정책까지 쓰고 있습니다. 달러 반대성에 의한 금값 급상승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거기다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내년까지 계속 금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아직 금값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 금리가 낮을 때 금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 달러 약세, 수급,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고 금값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달러 약세 상황에서 달러 반대성에 의한 금값 상승이고요. 자, 그럼 금을 언제 사야 할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 18년도 8월달 온스당 1180달러 부근을 찍고 나서 1560달러까지 1년 4개월 만에 32%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분할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금값이 언제 떨어진다고 했죠? 경기가 호황이거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달러가 강할 때. 지금 미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죠? 미중 무역전쟁이죠. 이 무역전쟁은 단기간에 100%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에 1차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5,200달러 중에서 여전히 3,700달러는 25%의 관세가 아직도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무역 분쟁이 조금씩 해결이 돼 가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돼 갈 때쯤에 금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분할해서 금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금이 예전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내기는 힘들 거예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금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장기 차트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시세가 상승, 하락, 다시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죠. 지금 가격대가 1550달러 부근인데 변곡점이에요. 크게 봤을 때는 1400달러 초반대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 1700, 1800 그리고 역대 전고점 1900달러 이 부근에서 각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단기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도 우상향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 중이죠. 작년에 2019년 8월부터 만들어진 그 1450달러에서 1550달러까지의 이 박스권 강하게 돌파하고 저항 라인, 지금은 지지 라인이 됐죠. 이 저항이 여기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한다면 온스당 1600달러 부근까지 단기 상승, 하락 시에는 1500달러 부근 채널 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재차 박스권 하단이었던 1450달러 여기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단기 흐름은 1, 2개월만 지나도 흐름이 많이 바뀌어요. 장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로 끌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이 1, 2년 있다가 뭐 단기 시세 차익 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번 샀으면 뭐 5년, 10년 계속 쭉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금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는 단순히 시세의 흐름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 참고 목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금 그러면 얼마나 사야 할까요? 투자에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습니다. 공격수에는 주식과 부동산, 수비수는 금, 달러 이런 것들. 수비수가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뭐 가끔 있긴 하죠. 뭐 김병지 골키퍼 같은 분. 옛날에 가끔 그랬죠. 그 상대방 골대까지 드리블해서 가다가 공 뺏겨가지고 골 먹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국가대표 잘렸잖아요. 혹시나 김병지님께서 금투자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유튜버 김병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수비수는 수비수의 역할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목표로 들어간다거나 큰 비중을 투입하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리스크 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로 적정한 비율을 들고 가는 겁니다. 주식처럼 뭐 투기하듯이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중은 많아도 15%를 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5%에서 10% 정도만으로도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금투자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면 리스크도 커지고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금투자에는 이자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 선물 시장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을 단기로 뭐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매매하게 되면은 매매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 투자는 수비수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서 너도나도 막 금 얘기가 나오니까 너도나도 다 금 샀죠. 단기적으로 금이나 달러에 몰빵했다가 손해본 분들 많아요. 왜냐? 한 시점에 몰빵해서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금 투자는 추세 매매, 중장기 끌고 가시고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사시고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의 특징은 크게 안전자산, 달러 반대성, 그리고 수급 이 세 가지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경기가 꺾이고 수급이 몰리면 금값은 올라요. 특히 우리나라의 금값은 국제 금 시세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변수가 더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1,000원에서 1,300원, 1,500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시대는 국제 금값보다 더 오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2020년에는 금값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무역 분쟁, 그리고 신흥국의 금 보유량 증가, 그리고 저금리 기조, 그리고 지금 돈을 풀고 있죠. 약달러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근거예요. 금값은 2019년까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은 최대 15%를 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장기로 들고 가시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실물금을 사야 하는지, 뭐 계좌로 사야 하는지, 어떻게 어디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금 매수 방법인지, 금 투자 방법에 대한 총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마스터하시면 금 투자는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 1g씩만 주세요.